네, 반갑습니다. 24시 스텝업의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 이 체크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. 자,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전 세계 정세 불안으로 각 국가들의 국방비가 증가하고 군사비 지출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이 방산 시장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 세계 방산 시장의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, 자, 정부에서도 이에 맞춰서 이 R&D 개발을 위한 약 10조 원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, 자, 이를 통해서 이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이 AI 기반의 방위 산업에서 세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자, 이 방산 수출, 이 탑 10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자그마치 177%의 이 수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, 자, 때문에 이 한국의 이 방산 산업에 대한 이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방산의 전투기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, 자, 방산의 이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전투기 분야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의 기업을 살펴봐야 합니다. 자, 한국항공우주는 이 카이라고도 하는데, 자, 현재 이 카이는 이 국내 군용, 고정익, 회정익 분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. 자, 때문에 현재 1위 업체를 유지하면서도 이 최근에 이 말레이시아와 폴란드로 FA50을 수출하며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수주 상태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이 주요 사업 부문별 이 수주는 국내 사업이 17%, 그리고 완제기 수출이 42%, 그리고 기재 부품이 41%이며 이 매출의 구조 자체는 이 국내 사업이 68%, 그리고 완제기 수출 5%, 그리고 기제품이 27%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한 가지 이 특이한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항공우주는 사실 민영 기업인데 운영 방식 자체가 공기업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때문에 이 국책사업 그리고 국방연구소 같은 이 국책사업의 진행 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죠. 자,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봐야겠는데, 중요한 포인트는 자, 22년 폴란드와 48대의 수주, 그리고 23년 이 말레이시아. 자, 수주 계약. 자, 폴란드와의 48대 수주 계약,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18대의 계약까지 따지면서 현재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추가 수주 모멘텀. 자, 이것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, 그리고 이것이 매출에 어떻게 인식이 돼서 실적이 성장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. 자, 이 한국항공우주의 이 사업 규모와 마진을 봤을 때 이 해외 사업 부분이 국내 사업보다 좋기 때문에 이 완제기 수출은 이 카이의 실적과 주가의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. 자, 실제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13년에 이라크 수출, 이라크 수출 기점으로 이 매년 계약을 따내면서 이 주가를 견인했지만 이 수출이 없었던 16년과 18년도에는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. 자,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이 수출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. 자, 한편으로 현재 이 기수주한 FA50 수출 계약은 과거보다 이 규모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압도적인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이 카이의 수출 이 베스트셀러인 FA50은 이 기확보한 수출 계약 대수만 78대이기 때문에 이 카이에 굉장히 수익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. 자, 그리고
제가 이 말레이시아, 폴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2024년에 이집트 그리고 2025년에는 슬로바키아에 대한 추가 수주의 기대감 역시 있기 때문에 자, 이를 통한 모멘텀, 수출의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22년에는 폴란드, 그리고 23년에 말레이시아, 24년에는 이집트, 25년에는 슬로바키아의 수출 모멘텀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러한 FA50의 이 타겟이 되는 국가는 국방 예산이 한정적이거나 시급성이 높은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FA50을 왜 사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또 해봐야겠죠. 왜 사냐? 첫째, 이 FA50은 우리나라의 이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마찬가지로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.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다. FA50의 순수 기체 가격은 평균 350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죠. 자, 빠른 납기입니다. 자, 공급을 빨리 한다. 자, FA50의 연간 생산 능력은 36대로 자, 평균 1에서 3년 내에 인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24년에 이 추가 생산 라인을 증설할 시에 최대 72대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납기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24년에는 최대 72대까지 늘어난다. 그래서 납기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. 자,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 이 폴란드의 수출 이슈였죠. 자,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항공우주는 이 FA50을 약 48대를 수출을 하였는데, 자, 이는 이 최단기간 출고, 납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폴란드 부총리 겸 이 국방부 장관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? 자, 이 FA50의 구매는 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의 프로젝트의 일환이며, 자, 외부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는데, 자,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 카이의 기술력, 자,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의 방위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 FA50 이외에도 자, K9 자주포, K2 전차, 그리고 다연장 로켓 총무 등 약 17조 원 규모의 이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이 대규모 금융 지원 여부 등 구체적 조건 조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FA50을 어느 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었냐를 살펴봤을 때, 자,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이 필리핀, 이라크, 인도네시아, 그리고 말레이시아, 태국에서 운영 중이었고, 최근에는 폴란드를 포함해서 7개국으로 운영국이 증가를 하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FA50이 과연 실적에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냐를 살펴보았을 때, 자, 이 FA50을 통해서 카이는 올해 3분기 대비해서 30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는데, 자, 이는 이 전년 동기 대비 978.3% 증가한 수치이며, 자, 매출은 6,089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, 자, 이는 36.9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이 수주죠. 자,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에 연결이 되고, 자, 이것은 곧 주가와도 관련이 있다. 자, 때문에 이 수주를 살펴봐야 하는데, 자, 카이의 수주는 3조 4,952억 원에 달합니다. 자,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수치로, 자, 이 역시 결국에 이 폴란드
폴란드 FA50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할 점은 이 KF21 보람의 개발입니다. 자, 이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2년부터 이 KF-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고 인도네시아 등 이 제3국의 도움을 받아 이 공동 개발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 1월에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된 4세대에서 5세대 이상 이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-21. 자, 이것이 최근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습니다. 자, 이 이름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KF-21에서 21이라는 숫자는 21세기를 뜻합니다. 자, 그리고 보람에는 1952년부터 이 한국 공군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한국형 전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자, 기능이 역시 제일 중요하겠죠. 자,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, 최고 속도는 마 1.81인데 마 1은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마 1.8이라는 속도는 약 2배에 해당하므로 굉장한 속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자, 그만큼 이 비행 시험도 많이 거쳐서 상용화가 되는데 2026년까지 2000번이 넘는 이 비행 시험을 완수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, 이 수주가 실적에 반영이 되고 이 실적은 당연히 주가와도 연관이 된다. 자, 그래서 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건이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. 자, 한 가지 더 기대되는 점은 이 진행 매출액의 기준에 대한 채택인데 자, 현재 카이는 이 회계법인과 앞서서 이 언급한 두 수출권과 앞으로의 해외 수주권에 대해 진행 매출 인식 여부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, 이러한 결과는 23년 3분기에서 4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해당 회계 기준이 채택이 된다면 이 성장 추세가 원만하게 우상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수주와 매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대표적인 과거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자, 과거 13년도에서 14년도 이때 수주한 이라크 그리고 필리핀 수출권이 있는데 이 납품이 아닌 이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여 이 수주일 기점으로 2에서 3년 동안 이 완만한 매출 성장과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바가 있습니다. 자, 때문에 이 수출을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의 여부도 이 주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영상을 드렸는데 자, 주가 상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 모멘텀은 결국에 이 수주의 건수가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향후 방산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국방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속도의 우위에 있는 이 국내 방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힘입어서 이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